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이 그분은 즉흥적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날씨도 너무 좋고 이래서 부인하고 저녁을 나가서 좀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내가 퇴근하면서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우리 오늘 저녁 나가서 먹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은 부인이 화를 벌컥 내더래요. 사전에 계획하지 않지 않았냐. 저녁 먹으러 가자고 사전에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며칠 전에 서로 얘기가 있었어야지. 지금 2시간 뒤에 있을 일을 갑자기 전화를 해서 준비하고 나와라. 화를 벌컥 내면서 못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거사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래요. 그 제가 막 웃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답답해 죽겠는 건데.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나 같으면 날씨도 좋은데 밥 먹으러 가자면 아, 그래? 그리고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아, 그분은 계획을 미리 짜서 나가야 되는 거군요. 사전에 계획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리고 즉흥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금 당장 나갈까? 근데 두 사람이 부부야.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의 나가서 외식할 기회가 없죠. 둘이 같이 가서 밥 먹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이상은 밥 먹을 수 없죠. 근데 신기하게 또 그런 사람들이 왜 만나서 부부가 되죠? 비슷한 사람들이 돼서 취향이 같은 사람이 돼서 여행 같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오케이, 좋아.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꼭 반대인 사람. 제가 그게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많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통해 배우라고 그런 짝을 만나는구나. 즉흥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잖아요. 즉흥적인 것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낭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낭비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계획적인 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니잖아. 계획적인 것은 사람 갑갑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중간에 중간 쿠션 역할을 하는 장소를 좀 찾아야 돼요. 계획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중간에 좀 한 텀 쉴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되고, 매 순간을 즉흥적으로 하는 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한 번씩 계획성 있게 하는 거. 이 절충선을 찾아가면서 그렇다고 자기의 뭐 습관과 모든 자기 어떤 스타일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스타일은 이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주는 것을 한 번씩은 양보하는 게 어려울까? 이건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부가 서로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계획하지 않고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그렇다면 상대방이 힘들고 싫어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여보 우리 내일 모레 그때는 한번 시간 내서 같이 나가서 밥 먹자. 미리 이야기를 던져주고. 또 어떨 때에는 이 계획을 해야지 가능한 사람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좋아하는 남편의 전화에 한번 응수도 해주고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어떻게 모든 게 계획대로만 돼요? 계획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의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것들도 즐길 수 있는 자신을 좀 허락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부부 사이라면 그런 정도는 한 번씩 양보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가지고 이혼에까지 이르르는 사건으로 안 가라는 법이 없는. 그건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겠는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세상의 모든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이 세상에 다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세상에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도 매사의 모든 걸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언제나 세상이 그대로 따라줄 수 있으리라고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답답하다고 가슴 칠 일이 아니라
아, 그 사람한테는 계획이 없이 하는 게 되게 불안하구나. 그 사람의 불안감에 대한 걸 이해해 주는 거. 그래가면서 한 걸음씩 서로 가까워져 가는 게 아닌가. 그거를 배우라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 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저녁 예불 시간 전에 일주문을 닫아요.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은 예불하러 올라가기 전에 일주문을 닫자. 한 스님은 예불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문을 열어놨다가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니 한 분이라도 더 다녀가시게 문을 열어놓자. 그래갖고 좀 천천히 닫자. 이제 이렇게 의견에 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뭐 내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케이 할 일인데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또 이제 충돌을 했을 수 있잖아요. 다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 의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을 좀 늦게까지 열어놓자라고 하는 의견을 낸 스님에게 그랬어요. 일주문을 미리 좀 닫고 예불하러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스님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언짢아 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본인은 그 도량을 다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내가 예불하러 가기 전에 일주문 정리하고 닫고 그리고 좀 편하게 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늦게 문을 닫느냐 일찍 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닫는다와 동시에 거기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의 원하는 걸 먼저 봐야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문을 닫고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예불 끝난 뒤에 방에 가서 안전하게 쉬고 싶은 것. 그 사람에겐 휴식이 필요한 거구나.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겐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늦게 닫겠다는 사람한테는 아, 한 사람이라도 혹시 더 다녀갈 사람이 있을까 배려하자는 마음이구나. 배려하자는 마음이구나. 휴식하고 싶다는 마음이구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문 닫고 여는 거에 깔려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대를 대할 때 한 가지 도구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요리할 때도 다양한 도구를 쓰잖아요. 맨날 사용했던 도구만 갖고 쓰면 그 방법으로밖에 안 싸워요. 싸우는 말이 똑같아요. 거의.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밥 한 끼 사주겠다고 나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화낼 일이야? 이게 10번을 말해도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라든지 또 상대방은 왜 미리 사전에 계획하지 않는 거야? 당신은 진짜 알 수가 없어. 이 말을 결혼해서 30년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벽에 부딪혔어요. 그럼 아,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구나. 알고 다른 도구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도구가 체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할 때 숟가락 갖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 둥그런 거 푸는 거 있잖아. 그걸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잖아요. 푸는 방법 자체가 다양하지 않냐는 거지. 근데 그 다양한 푸는 방법은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정말 진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도구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계획을 해야지만이 안정되고 편안한 거예요. 계획성이 있을 때 안정감이 있다. 그 사람한테는 안정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안정이에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즉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의 이 기분과 오늘의 이 상황을 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그럼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는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나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게 도구를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기로 했는 그 눈 갖고 그 정면만 보고 계속 달려가서 부딪히고 달려가서 부딪히고. 근데 자꾸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자꾸 싸우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밑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려 봐야 돼. 아까 일주문 이야기도 문을 닫느냐, 1시간 먼저 닫느냐, 1시간 뒤에 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 먼저 닫자라고 하는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고 1시간 뒤에 닫자는 건 뒤에 혹시 오실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배려하자는 것이고 양쪽이 다 맞는 거거든요. 다 필요한 것이거든. 그 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 번만 생각해주고 도구를 한 번만 다른 걸 쓰고 눈길을 한 번만 돌려주면 바라보는 것만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고 이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사방으로 한 번만 돌려보면 지금 제가 보이는 저 앞에 장미가 피어 있어요. 근데 장미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돌려서 고개를 돌려봐. 저기 풀이 있어요. 다른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의 방향에 도구를 다른 걸 쓰면 다른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싸우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싸워질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창을 하나 만들어 창문을 열어라. 창을 열어서 창밖을 다른 풍경을 보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내라. 그 통찰력이 생기면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즐거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게 된 게. 내가 상대방의 몰랐던 마음을 그 사람의 밑에 원하는 것이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순간, 아, 그거였네. 아, 당신한테 휴식이 필요하군요. 알았어요. 또는 상대방에게는,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배려하자는 거군요. 그래요. 라든지. 그런데 오늘은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래요? 라고 물을 수 있지 않냐는 거지. 하나의 비유잖아요. 이게 거의 일상사에 늘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늦게 들어와라, 일찍 들어온다. 늦게 온다, 또 일찍 왔다. 이런 거 갖고도 싸우잖아요. 그리고 막 몸이 피곤해서 들어온 날 가족들이 빨래를 막 던져놨다.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만 봐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확 짜증이 올라오면 아무한테나 막 화풀이를 어디다 대고 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막 화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확 화풀이를, 예를 들어 아내가 들어와서 빨래가 한 바구니 있는 걸 보고 애들 거 막, 이렇게밖에 못해? 너희들은 손이 없어? 빨래 좀 돌리면 안 돼? 엄마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왜 맨날 잘하다 짜증이야? 이렇게 답이 나가면 기름 붓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얼른, 아, 엄마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구나. 피곤하구나라고 할 때 얼른 한 발 물러서 줘야 돼. 물러서 줄 줄 알고 한 번 져줄 줄 아는 거. 힘 뺄 줄 아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기고 질 게 없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건져요. 한 세대를 건지는, 구원하는 말이. 오죽하면 우리 불교 경전의 천수경에 정구업진언이 나오겠습니까? 입으로 짓는 업을 먼저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경문을 펼치겠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경전을 대하듯이 해보세요. 한편의 경전을 대하듯이 정구업진언하듯이 내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한 걸 먼저 정화하고 그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다툴 일이 점점 줄어들고 이해의 폭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내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듯이 평화로운 세상은 내가 구축해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평화는 아우 진짜 내가 저 인간 정말 아우 답답해 진짜 못 살아. 어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물러서는 거는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외식도 가능하고 외식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아내를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먹을 때는 김치찌개 한 그릇도 맛있는 거예요.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걸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나 좀 봐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걸 내세우고 싶어 할 때는 내세워주게 하고, 응?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그러다 보면 그게 이렇게 잦아들잖아요. 잦아들고 융합되어지죠. 그러면은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서 끝이 나나요? 이해받지 못했다 싶으면 집에 와서 밥도 먹는 동만도 숟가락씩 던져버리고. 그 정도에서 안 끝나죠.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그러면서 모든 게 거기 가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다 집결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답답한 여자. 정말 이 남자는 구제불능. 이거에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벗어지질 않죠.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만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내게 불행을 가져오고 불행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해요.